구구절절 본인이 뭐 이렇게 억울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쓸 수가 없는 게 관계 설정이 태영호하고는 사뭇 달랐다. 용산 또 윤 대통령 또 이 전광훈 사랑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3개월. 어제 저녁 6시부터 10시 반까지 우리 아시아투데이 아투 현장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 현장을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그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다 4시간 동안의 그 회의 끝에 이렇게 이제 뭡니까? 태영호 3개월, 김재원 1년의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태영호는 3개월 당원권 정지이기 때문에 지금 뭐 5월부터 시작을 해도 5, 6, 7, 8 늦어도 8월까지는 8월 이후에는 다시 또 당원권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총선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당연히 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김재원의 경우는 다릅니다. 당원권 정지 1년이면은 지금 딱 11개월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김재원의 입장에서는 정치인이 더더군다나 수석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가장 표를 많이 얻었던 김재원의 입장에서는 거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결정인 것이죠. 정치인이 총선에 출마하지 마라라고 하면은 그 이상의 어떤 가혹한 처사는 없을 텐데, 자 그렇다면은 태영호, 김재원의 이 판단, 이것은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그걸로 보면은 태영호 이분이 북한 출신의 외교관입니다만은 상당히 이 정세 파악에 굉장히 능하다는 제가 인상을 받습니다. 지난번 대표 경선 때 최고위원 출마를 해서 제가 바로 이 스튜디오에 초대를 해서 밤 늦게 8시부터 한 9시 반까지 방송을 같이 제가 대담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대한민국에서 불과 몇 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속성, 대한민국의 특성을 이렇게 빨리나 파악을 했구나라는 거에 제가 상당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뭐가 더 중요한가를 파악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버텨서 당원권 정지, 이거 버텨서 될 게 아니다. 근데 최고위원은 뭐 뒤에 또 하면 되는데 당원권 정지 1년을 맞으면 총선에 출마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떡을 양손에 다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를 내려놓자. 그러면 당연히 최고위원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큰 총선의 공천권은 그대로 살려두고 최고위원 그건 뭐 사실 안 해도 큰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어제 이것을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바로 이 시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하겠다 하는 얘기 어제 바로 이 시간에 딱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황정근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들이 정상을 참작을 하고 본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정상을 참작을 한 결과 3개월을 당원권 정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내년 총선 공천이라든가 출마 이거에 대해서는 안전판을 마련을 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태영호 같은 경우는 딱 하루 남겨놓고, 사실은 뭐 태영호 의원이 제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네, 동갑이라 사실은 인터뷰 끝나고 제 방에, 스튜디오 제 옆에 있는 방에 가서 아이고 우리 부사장님하고 나이가 같군요. 앞으로 친하게 지냅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사회 적응이 빠르다는 그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는데, 자 문제는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김재원. 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왜 그럼 버틴겼을까요? 왜 이 태영호처럼 최고위원의 잦은 사퇴를 하면은 그 정상을 또 참작을 해 줄 텐데 끝까지 김재원은 소명하는 거를 택했죠. 김재원이 잦은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이준석과 같은 1년 당원권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것은 뭐 벌써 한 3일 전부터 당내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요. 잦은 세태를 안 하면은 최소한도 1년 당원권 정지는 이준석과 마찬가지로 당의 심각한 명예를 훼손을 했거나 당의 기강을 추락을 시킨 그런 사유로 1년을 정지를 하겠다라는 것은 거의 지금 나와 있는 해답이었으니까. 그런데 김재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태영호 의원하고는 좀 다르죠. 왜? 전광훈 목사 건이 있었고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들여놓은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이 이 경선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그것을 집어넣은 것은 표를 위해서라면 뭐 죽은 사람도 소환한다는 마당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대통령을 꺼낸 것. 태영호가 공천권을 대통령 용산에 이게 빗대서 상당히 이게 아주 계륵 같은 그런 그 마찰음이 있는 것처럼 윤 대통령의 5.18 정신을 전문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용산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자유우파의 전광훈을 평정한 세력으로 딱 인정을 하는 듯한 상황이 한 번은 전 목사를 찾아가서 성북동 장위동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인가요? 거기 가서 한 번을 하고 또 한 번은 미국으로 날아가서 아틀랜타에서 또 한 번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광훈 이른바 그쪽 세력과 이 연계가 됐다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김재원의 그 행동 반경이 제약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태영호야 뭐 아유 최고위원 포기하고 나는 이걸 택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김재원 같은 경우는 혼자 몸이 이미 아닌 상태인 것이죠. 정강과의 관계라든가 또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과이라는 그런 그 지위 이런 것들이 있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이라는 대통령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사안 자체가 훨씬 더 까칠까칠한 사안이기 때문에 혼자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행동의 제약이 훨씬 더 심했다. 태영호보다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남겨놓고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사안의 엄중함을 비호해서 윤리위원회 내가 출석을 해가지고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나의 진심 이것을 난 소명을 하겠다. 그럼 나의 소명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면은 경감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의도 쪽에 취재를 해보니 김재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1년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사안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김재원의 1년 정지, 태영호의 3개월 정지로 태영호 의원의 총선 출마 길을 담보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훨씬 더 태영호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복싱으로 말하면 상당히 날렵하게 그 푸트워크를 밟았다, 잽을 날리고 상당히 이렇게 유연하게 이 하루 정도의 물론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았을 겁니다. 당신 뭐가 중요한지 좀 생각을 해봐. 최고위원은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잦은 사퇴를 하면은 당에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황정근 그 윤리위원장이 그 말을 했죠. 두 최고위원은 우리가 정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는 자진 사퇴를 하면은 그것을 참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태영호는 발빠르게 그것을 덥석 수용을 한 것이고 김재원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많아서 혼자만이 아니다. 전광훈과의 관계, 용산과의 관계, 5.18 또 호남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단 5.18에 대해서 그렇게 그 부정적인 견해를 하니까 호남표가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지금 사안에서는 김재원의 이 총선 불가론 이것이 본인은 엄청 뭐 사실은 김재원은 딱 어제 밤 11시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딱 2줄을 남겼더군요. 그거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의 페이스북을 보면요. 길지 않게 구구절절 쭉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딱 한 줄, 두 줄입니다. 두 줄. 예, 두 줄에 폐를 끼쳐서 저를 지지한 예,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예, 두 줄, 세 줄로 얘기를 했는데 예. 김재원의 예 바로 저겁니다. 두 줄이죠.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딱 두 줄만 남기고 김재원은 표표히 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구구절절 본인이 뭐 이렇게 억울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쓸 수가 없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설정이 태영호하고는 사뭇 달랐다. 예, 용산 또 윤 대통령 또 이 전광훈 사랑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판단에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함수가 작용을 한 것으로 저는 예, 파악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 지킴이 당을 새로 만듭시다. 우리 운재님, 예, 운재님 앞으로 종종 뵙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싶었는데 사정이 있어 한 달 만에 실방하고 있습니다. 아, 김숙님이 그렇군요. 한 달 동안 실방을 못 하셨군요. 네. 그래도 우리 김숙님은 이렇게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댓글도 자주 남겨주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김숙님, 예, 환영을 합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있네요, 김숙님. 좋은 일로 비우셨기를 빌어봅니다, 리츠빌님. 3개월 당원 정지 먹으면 내년 공천 심사에서 상당한 감점을 받을 겁니다. 태영호한테는 이게 무섭죠. 예, 공천 심사에서 공천을 받을지 예, 태영호 얘기합니다. 태영호 의원이 강남갑에서 그대로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못 받을지 예, 지금 세븐님 말씀대로 그건 뭐 장담할 수가 없죠. 단지 출마의 길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공천이 확정된 게 아니라 3개월 당원권 정지면은 출마는 할 수 있는데 공천을 받느냐 강남갑에서 그대로 공천 거기는 뭐 공천만 받으면 이 당선은 따놓은 당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별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